혹시 한국이 IMF 때 같이 이렇게 되지 않나? 계절에 상관없이 추운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춥고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몇 마디 했다고 시장이 흔들거립니다.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것은 보통 주식으로 나타나죠. S&P, 다우, 나스닥 모두 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몇 마디 했다고 쪼르륵 내려갔죠.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코스닥도 아니나 다를까 쭈르륵 떨어졌습니다. 파월이 이번에 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시면 짧고 간단하게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원래 제롬 파월 이분이 말하는 형식은 조금 두리뭉실하게 인 듯 아닌 듯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여지를 남겨놓고 말해놓고 어디로 갈지 여지를 조금 남겨두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준에서 하는 이야기 절대로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드렸었죠. 근데 이번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말하고 난 뒤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지 추측이 잘 안 되는 면이 많은 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사실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거든요. 대학교는 프린스턴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분이고요. 대학원은 조지타운 법대를 전공했고 완전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과 천재라고 봐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표현이 조금 문학적이고 설득력이 좋고 특히 글을 그렇게 잘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컷 돈 들여가지고 공부 한 분야 일은 안 하고 금융 쪽에서만 일생을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뭐 그럴 건 뭘 하러 법대를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리고 처음에는 조그마한 투자은행에서 일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문과 출신이니까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메이저 은행은 좀 들어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분 좀 특이합니다. 2017년에 제닛 앨런을 임기가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보내고 보통 연준 의장은 연임을 하는데 연임을 못했죠. 아마 그 처음이든지 몇십 년 만에 처음이든지 이렇게 연임을 못한 연준 의장일 겁니다. 트럼프 때문에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 제닛부터 잘라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제닛 옐런을 대신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이분을 의장으로 지명해서 연준 의장이 되었습니다. 제롬 파월은 오바마 정부에서는 또 연준 이사로 계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좀 유심히 본 것이 2018년 12월에 연준 의장 된 지 얼마 안 됐었죠. 그때 한 7, 8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대차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번 붙었죠. 뭐 트럼프 대통령 일을 올리지 말라 했는데 그때 확 무시하고 올렸죠. 그때 거의 잘릴 뻔했죠. 이 대단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데 그런 스타일의 대통령을 상대로 그렇게 덤비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지 2년차 정도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고 만약에 재선이 돼버리면 임기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남게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놓고 까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느 나라는 최고 권력자한테 덤비기 힘든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지명할 수는 있지만 또 마음대로 자르고 싶다고 자를 수는 없습니다. 지명을 한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명하고 상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여하튼 그때 제롬 파월이 한 것이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이런 걸 떠나서 강단 있게 대찬 사람인 것은 맞죠. 트럼프 사진 한번 볼까요? 그죠? 개기기 쉬운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뻑하면 You are fired 해서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미지가 사실 좀 더 무서웠죠. 그리고 제롬 파월이라고 안 무서울 리는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왠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가 잘하는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뭐 대충 얼핏 봤을 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롬 파월은 프린스턴 정치학과와 조지타운 법대를 나오는 전형적인 문과 천재인데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입학해 보신 분들이나 자녀분들을 미국 대학에 보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느 정도는 문과 계통에 타고나야 하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이분의 표현이 좀 문학적이고 정확한 워딩을 남기지 않고 여지를 좀 두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전에 연준 의장 하셨던 제닛 옐런 같은 분은 브라운대에서 경제학과 하셨고요. 예일에서 석박사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한 최고의 경제 엘리트 학자이시고요. 이분은 아마 남편이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넷 옐런 같은 경우는 표현이 예상 가능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인 것은 맞는데 제닛 옐런 같은 분은 명확한 숫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재무장관인 제롬 파월은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차이죠.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분 차이의 느낌이 좀 그런 식으로 다른 느낌입니다. 이 느낌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작하면서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했죠. 짧고 간단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할게 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제롬 파월 같은 스타일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거 하려고 마음먹었고 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대충 흘려들 게 아니고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 지금 인플레이션 안 잡으면 큰일 나. 이 이야기의 정당성을 여러 가지 살을 붙여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설득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서 강력한 툴을 써야 한다고 하죠. 높은 이자율과 느린 성장과 소프트한 노동시장이 이런 조건이 인플레이션을 낮춘다. 이게 가계와 비즈니스에 고통을 준다. 근데 이건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불행한 지불이다. 하지만 물가 안정 회복에 실패를 하면 훨씬 더 아픈 게 오게 된다. 이 말이죠. 노동시장은 특히 강하지만 분명히 균형이 맞지 않고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사용 가능한 노동자의 공급을 훨씬 초과한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경제 전반에 퍼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월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낮아졌지만 이건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저래 가가지고 지금 멈추거나 잠시 쉴 수 없다는 거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짧게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잡겠다는 거죠.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고요. 이 말은 강력한 긴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자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요. 환율이 좀 더 올라가겠죠. 시장에 있는 돈을 땡기면 돈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혹시 한국이 IMF 때 같이 이렇게 되지 않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런 상황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한국은 IMF 이후에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해치 수단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외화가 옛날처럼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선물 옵션 같은 것들이 그때 생긴 거죠. 만약 해치가 없는 96년도나 97년도 같은 상황이었으면 지금쯤 외국인 투매 나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 시간으로 8월 28일 일요일 저녁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월요일인데요. 장이 거의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그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기관이 투매를 좀 했고요. 개인이 그걸 그대로 다 받은 형국이죠. 거꾸로 외국인은 선물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콜 쪽에 비중이 좀 많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해지가 있으니까 굳이 빠져나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고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같은 때에는 외국인 자본이 막 빠져나가면 코스피는 손절이든 익전이든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돈 흘러가는 걸 갖다가 유심하게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 돈이 막 나가면 그때부터는 머리 아파집니다, 진짜. 근데 아마 안 그럴 겁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돈을 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달러 선물 사 모으는 거 보면 달러가 좀 올라가기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달러가 한동안 강세였던 것은 유로하고 엔화가 바보짓 하면서 삽질해서 달러를 높여준 것이 그게 좀 큰 이유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1년 정도 힘들어지기는 할 것입니다. 어차피 랜딩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랜딩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이 잭슨홀에서 한 이야기가 보통 때 파월이 이야기하는 스타일과 너무 달라서 약간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내용은 인플레이션 잡겠다, 물가 잡겠다, 안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너네 힘든 거 아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건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만 하고 끄기에는 좀 아쉬워서 주저리 해봤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잠깐만요. 엘리자베스 워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롬 파월이 하는 대로 그냥 두면 높은 가격에 강한 경제가 될 수는 있지만 높은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된다고 걱정을 합니다. 연준이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지명했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분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좌파로 통하고요. Two Income Trap이라는 책을 딸하고 같이 썼는데요. 미국에서 맞벌이 부부들은 볼만합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책이고요. 완전 미국 중산층 맞벌이 부부 이야기하는 거라서 아마도 한국어로는 출판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엄청 읽기 쉽게 써놨기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읽어볼만 합니다. 맞벌이 하면서 애를 키우는 분들은 공감대가 클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하튼 지금 제롬 파월의 평소와 다른 말과 주위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 뭐가 되었든지 좀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돈 풀었던 휴일증이 오는 거죠. 겨울이 있어야 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제라는 게 좀 이상한 게 계절에 상관없이 추운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춥고 따뜻한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따뜻하더라고요. 계절이 문제인 게 아니라 사람의 상황에 따른 처신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능합니다. 연준 의장의 입은 어마무시한 상황 변화를 만듭니다. 저 같은 입이 100개 뭐야 1000개 만개가 모여도 그 입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연준 의장이 너무 명확하게 평소와는 다르게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전달을 했죠.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항상 따뜻하게 지내는 사계절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